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건강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 안에 잔고가 얼마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애청자분들은 건강통장만큼은 뭐 집 한 채 정도 있는 든든한 잔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건강통장에 잔고 가득 채워보면 좋겠네요. 오늘도 반가운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떼쓰고 매달릴 남자 아닙니다. 사랑에 울어버린 나미가 오늘은 말이죠,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크게 한번 웃으면서 말이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이 심폐기능이 좋아진다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좋아진다. 그래서 웃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한번 웃어보시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 10분 시작. 네, 시작부터 정말 어지럽습니다. 네, 어쨌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일단 한번 시원하게 웃으니까 뭐 이유 없는 웃음인데도 기분이 업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요 오늘 하하하 한번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서지요, 큐. 네. 야, 이거 사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웃으니까 즐겁긴 즐겁네요. 네. 야, 근데 웃는 게 건강에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닉네임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많이 웃고 네. 건강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니까 네. 제 건강뿐만 아니라 온 가족 건강까지 제가 다 챙기고 있거든요. 네. 오늘 여러분 건강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건강하게 영민 씨는 잘하세요. 본업이 사실 남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거네요. 아,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네요. 웃읍시다. 자, 내시처럼 큐. 네, 아유 정말 이 돈보다 귀한 게 건강이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건강 잘 챙겨봐야겠죠. 우리 공개클리닉 웰도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담즙, 담즙의 이동 통로인 담도. 그런데 이 담도에 돌이나 혹이 생긴다면 황달에 복통에 응급실행은 떼어놓은 당상에다 담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복병 중의 복병, 담석 질환의 치료법을 공개클리닉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담도 질환입니다. 이 담도, 담관이라고도 하죠. 이게 뭔지 정확히 아는 분들 왠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정답. 정답. 담즙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 소화시키는 쓸개즙. 근데 우리 사실 우리 의학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네. 금방 알아줘야죠. 요 쓸개즙이라면 이 쓸개즙은 간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 쓸개 살짝 저장됐다가 이거 싹 나가는 게거든. 이 정도는 설명이 돼야 돼. 쓸개즙이 간에서 나오는 거 그렇지. 알면은 이거는 95점이죠. 동클입니다. 네. 그러면 아마 이건가 봅니다. 예, 이 담도, 담관, 네. 길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쓸개즙이 가는 길. 오, 좋아. 정답입니다. 어떡해. 정답입니다. 박수. 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바꾸자면 쓸개길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에도 이 담도에도 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네, 말도 못하게 아프고 또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치료 방법은 또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 명쾌하게 치료 방법 알려주실 오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장 담도내과 전문의 이진욱 과장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소화가 잘 되도록 뭐라 아까 말씀하신 이 쓸개길을 쫙 깨끗이 청소하는 요 일을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인생 걸림돌, 담석을 속 시원하게 제거해드리는 최장 담도내과 전문의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췌장 담도 내과? 예, 저는 좀 생소해요.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간담체 사고 이런 외과만 봤는데. 그러니까 그죠? 말이에요. 예.
네, 소화기 내과는 우리가 흔히 보통 많이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소화기 내과 같은 경우는 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위장과 대장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화기 내과 안에서 주로 췌장과 담도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를 췌장 담도 내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쓸게 생긴 담석 같은 경우는 외과 수술로 제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과 의사신데 내과에서도 수술을 하나 봐요? 궁금하시죠? 네. 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장기랑 연결된 이 담도를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청소한다는 걸지 선생님의 하루를 먼저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네. 엠볼리즘 의심돼가지고 예. 그럼 찍고 결정합시다. 네, 예. 네. 앵글도 있고. 그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 진행해 보고. 87세 환자분이시고 간문부 담도암으로 진단이 됐죠. 처음에 이제 내원하실 때 황달로 오셨고 황달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ERCP 시술을 시행했고 그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었었죠. 24였던 토탈 빌리루빈이 현재 2까지 떨어졌고 오늘은 비로소 이제 1.7까지 까지 떨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암의 발생 부위가 담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방광 그리고 배까지 이른바 이제 트리플 캔서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다학제 회의를 통한 어떤 결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드러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원인부 담도암이라고 의심을 했었고 조직 검사에서 나왔고 SUV를 보시면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10.8 우리가 보통 4 이상이면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10.8이면 뭐 그냥 진단적이죠, 맞죠? 예. 여기 보면 명확하게 여기 보면 업데이트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 조직 검사한 부위하고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뭐 다른 쪽으로 전이는 없고 보면 이제 포토코발 에리아 쪽에 림프노드 그쪽에 이제 전이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술적 절제가 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외과에 의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오늘 예. 예, 예. 협진을 하면 예. 협진을 한번 해보죠. 예. 네, 회진 전에 환자분들의 상태를 파악했고요.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어떠세요? 과장님 덕분에 헐 좋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담도 결석, 그 다음에 담낭 결석 이렇게 발생하신 거거든요. 아주 적절할 때 잘 오셨고 내시경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담도 결석을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수술 기법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수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술 이후에 많이 편해지셨죠? 네, 시술 이후에 엄청 많이 편해졌습니다. 예. 진짜 잘해주셨나 네, 보다. 감사드립니다. 잘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러면 저런 소리 저절로 나오네. 체한 느낌하고 위가 많이 불편해서 뭐 소화제 먹고 이제는 그냥 위험 증상이려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근데 여기 명치 옆에 부위가 너무 통증이 심하게 오고 그리고 등도 결리고 뭐 구토 증상이 너무 심하고 또 황달 증세가 갑자기 눈도 노랗게 보이고 피부도 노랗게 보이고 해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게 됐어요. 지금은 일단 그거 시술 받고는 아주 지금 괜찮습니다. 황달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황달이라 그래서 담도에 문제가 생기면 황달이 생기나 봐요. 네, 맞습니다. 담도에 그것이 담도암이든 담도 결석이든 생기게 되면 담도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향으로 배출되어야 되는 그런 담즙 성분이 배출이 못 되게 됨으로써 그 담즙 성분 안에 있는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우리 몸에 그 피부에 침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흰자위에 침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황달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방금 여자 우리 환자분은 이미 시술도 끝났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퇴원하고 싶을 정도로 뭐 속도 편하고 그러시다는데 다른 또 수술을 해야 된다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담도 결석도 있었지만 그 쓸개라고 하죠. 네. 담낭에도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도 결석의 경우에는 내시경적인 치료로 제거가 가능한데요. 담낭에 있는 돌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이라고 불리는 수술을 또 추가로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돌이 있다 했는데 또 그 대신 또 암이 아니라 돌이라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환자분은 너무 놀랐었겠는데 이런 일은 뭐 자주 있다고 봐야 돼요? 뭐 흔한 일입니까? 네, 담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총담관 담석이고 담낭결석이고 하는 경우는 흔한데요. 또 흔치 않는 경우에서 처음에 담석만 제거했는데 이후에 담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담석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검사를 마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의심을 좀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위암, 간암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사실 담도암은 주변에서 들어보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만큼 정말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기 발견이 확실히 좀 중요하겠죠, 선생님? 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담도암의 경우는 조기 진단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암입니다. 왜냐하면 담도암의 경우에 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황달인데요. 폐쇄성 황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폐쇄성 황달이 나타날 시점에는 이미 담도암이 3기 내지는 4기 정도로 진행된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암뿐만이 아니라 이 담도가 폐쇄가 되게 되면 담즙이 배출이 못 되게 되면서 담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담관염을 배출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는 폐혈증이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거의 7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담도 폐쇄 증상이 나타나면, 즉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ERCP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그 담도암을 우리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몸이 보내는 신호, 담도암을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패널분들 혹시 황달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자꾸 옷 때문에 노래 보이잖아요, 영민 씨는. 가끔 얼굴이 누렇게 떴네. 지금 너무 노래요. 그것도 황달이라고 볼 수 근데 오늘 있나요? 옷이 그래가 더 황달기가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황달 끼는 얼굴인지 제 옷이 더 황달. 그렇지. 네, 근데 우리는 뭐 황달은 좀 없는 것 같아. 저희 뭐 황달은 없죠. 없어요. 또 다른 네, 증상들이 없는 있나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증상으로는 아주 심한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화불량 너무 자주 발생하고 흔한 질환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한 번씩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호 씨는 아니래요. 아까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아직 나는 철사를 씹어도 먹는다. 네, 돌도 씹어 먹을. 돌도 씹어. 저는 그 해지면 튀김 이런 건 아예 안 먹습니다. 소화 안 될까봐. 밀가루, 튀김 이런 거 아예 안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이 간식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담배를 안 피니까 아마 과자 먹는 걸 좋아했는데 요새는 그 양이 확 줄어들어서 나이가 드니까 우리는 뭐 소화불량 되기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저는 이렇게 꼭 그 자기 전에 심심해서 이렇게 음주. 그러면 술. 아니 그냥 다른 거 이렇게 먹다가 술 말고 그래서 가끔씩 좀 소화 안 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와인을 치즈로 먹는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조금씩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심한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복통의 위치는 주로는 명치부 복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혹시 패널 여러분들 명치부에 심한 복통을 느끼는 근데 내 지금 요 딱 명치 복통 이게 복통이 나서 내가 약을 먹고 있어요. 지금 한 3일 됐는데 그럼 이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복통을 말해요. 오늘 어제 아래 한 번 아픈 거 이것도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예, 되게 자주 나타나고 그리고 통증의 강도가 매우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대도 있는데요. 특정 시간대가 주로 이제 야간에 10시 이후에 또는 새벽녘에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통증의 지속 시간도 30분 이상 정도 지속되는 심한 복통입니다. 맞아서 아픈 건 괜찮죠? 더 맞으래요. 네, 저희 형들한테 깐죽깐죽 내가 누가 명치를 때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담석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담도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심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담도에 돌이 있다고 해서 담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인데 근데 여기에 왜 돌이 생기는 겁니까? 네, 담도에서 발생하는 돌은 대부분은 실은 담낭에서 넘어온 돌입니다. 담낭이라는 장기는 간에서 생산된 담즙이 저장되고 농축되는 장기인데요. 그 농축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음식물이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넘어올 때 담낭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수축할 때 담낭의 결석이 담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사진에서 왼쪽 사진은 거대한 담석이 발생해서 총담관이 확장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 방사선 사진에서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위쪽에 하나 있고 또 아래쪽에 또 하나가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담석은 내시경 기계에 가려져서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커다란 빨대 같은 게 그 내시경 기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정상 담도의 모양이고 정상 담도 같은 경우는 좀 보시는 것과 같이 담석의 모양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총담관의 폭도 상당히 좁은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한 두세 배가 부풀었네요. 왼쪽 네, 사진이.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상 담도가 아니라 저렇게 이제 이상이 있는 담도 같은 경우에 그 콜레스테롤 담석이 보이는데 저 콜레스테롤 담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담낭에서 넘어온 담석들입니다. 가만있어 봐. 콜레스테롤 담석이라면 이 100kg 넘으면 콜레스테롤 억수로 예민하거든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름진 걸 많이 먹어가지고 삼겹살에 뭐 소주인가 뭐 이런 걸 많이 먹어 생기는 겁니까? 예, 콜레스테롤 담석의 원인을 크게 4가지 F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오. 예, 4F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여성, 피메일, 피메일. 여성. 네. 예, 퍼틸, 그리고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그리고 예, 포티, 40대 이상, 네. 그리고 패티, 비만을 의미하는데요. 요 4가지 조건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어머나. 잘 생기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여자하고 출산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지는 몰랐네요. 네, 출산을 하게 되면 임신 중에 담낭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면서 담낭 안에서 콜레스테롤 결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나. 비만만 빼면 딱 아이고 저네요. 예, 근데 저는 운동을 워낙에 좋아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방이 잘 될 것 같고요. 뭐 여성이면서 40대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담석이 잘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담낭의 수축 기능도 같이 좋아져서 아마 담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지호 씨는 어지간히 돌리거든. 맨날 돌리고 담석도 다 내려갔어요. 다 돌리고 다 깎아가 다 내라. 저는 뭐 30대 그럼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호 화이팅! 땡큐. 자, 그렇다면 이 담석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아까 뭐 시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뭔가 간단한 방법으로 좀 없앨 수는 없나요? 네, ERCP라고 부르는 내시경 시술이 있습니다.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예, 우리말로는 내시경 역행 담최관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이 시술은 일반 위내시경처럼 그렇게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와 그리고 위장을 지나서 12지장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12지장에 보면 담즙이 나오는 주유두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담도 내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만약에 암이 의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직 검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 결과를 토대로 병을 진단하고 또 다학제 회의를 통해서 또 어떻게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영상을 또 보실 텐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분들이 아마 이 ERCP라는 시술을 받았거나 받을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치료 과정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좀 어떠십니까 오늘은? 막 좋아요, 저. 괜찮으세요? 예. 어르신 처음에 이제 배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황달이 있었잖아요, 그죠? 피 검사를 해보니까 황달 수치가 24까지 올라왔어요. 24. 우리가 이제 잘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1.2 이하가 정상인데 24라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ERCP라는 시술을 해서 오른쪽, 왼쪽, 양쪽 담관에 스텐트를 넣어놨습니다.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어놓고 그 시술 이후에 어르신은 이제 황달이 점차적으로 떨어져서 오늘 비로소 이제 1.7까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 외관적으로 보시기에도 황달이 없고, 그죠? 소변 봐도 뭐 콜라색 소변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일단은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명절 기간 동안에 조금 쉬셨다가, 그죠? 이제 추후 치료를 계획하시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하신 대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경과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ERCP 검사에서 담도암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볼 환자분은 87세 남자분이시고, 환자분이 이제 간문부 담도암인데 이제 폐 전이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방광암까지 같이 있으셔서 앞으로 뭐 치료 방향에 대해서 좀 상의를 좀 나눠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처음에 이제 황달과 그리고 이제 디스니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이제 응급실로 먼저 오셨고, 이제 응급실 CT 상에서 이미 간문부 담도암이 아닐까, 그 다음에 폐 전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처음에 이제 내원하셨을 때인데요, 토탈 빌리루빈이 24까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술 후에 1.7까지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고요. 나머지 뭐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호전 양상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완전 정상까지 떨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결정적인 어떤 소견은 PET-CT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이제 업데이트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고, 저기 방광 쪽에도 문제가 있으셨고, 이제 PET에서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렁에서도 이렇게 원발 병변으로 보이는 그런 렁 리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렁캔서도 의심되고, 뭐 방광암도 의심되고, 뭐 간문부 담도암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암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환자분이 좀 고령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의심되는 게 세 군데 암이 동시에 발견이 된 거고, 각자 또 암이 다 이유가 다르고, 저희야 뭐 수술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 전부를 한꺼번에 치료하기가 수술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암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항암제가 폐에도 듣고 담도에도 듣고 그다음에 방광에도 들을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폐에서 있는 종양이 좋아지는지를 굳이 폐 조직 검사를 안 해도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네요. 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앞으로 치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제 계획하신 대로 치료가 잘 돼야 될 텐데. 아, 이제 좀 분위기가 좀 한가해졌네요. 이제 식사 시간이네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예, 요즘 제가 저탄고지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저탄고지는 다이어트 식단인데요. 예, 뭐가 들어가 있나? 이게 보니까 닭고기도 있고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저탄고지라고 아시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그리고 고단백, 그런 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탄고지를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전에 했었습니다. 저탄고지를 하고 65kg까지 체중 감량을 했었거든요. 일반 식사로 다시 넘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몸무게가 73kg까지 불어서 현재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먹는 게 이 담도 건강에도 그렇죠. 뭐 담도 질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쓸개에 돌이 많이 생기는 분들을 보면 좀 비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체중 감량을 도운다는 관점으로는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비만은 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예, 아주 우리 선생님께서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십니다. 네, 의사계의 서주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러나 저러나 아까 그 어르신 환자분은 세 가지의 암을 담도, 폐, 방광암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는데, 아이고. 내가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다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몰라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할아버지 환자분께서는 불행하게도
처음에 이제 담도암으로 응급실 CT에서 보였기 때문에 저쪽으로 입원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담도암도 있고 그리고 방광암도 보였고 그리고 폐에도 폐암이 보였습니다. 이 세 가지 암은 어떤 한 특정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이 아니라 각각이 그 자리에서 발생한 그리고 다 각각의 병기가 다른 그런 암이었습니다. 야, 근데 연세도 있으신데 암이 3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치료는 되는 겁니까? 네, 물론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암이 진단이 됐을 때는 저 혼자 단독으로 판단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여러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신 화면이 그런 다학제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암이 각기 다른 부위에 있다 보니까 그쵸. 사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결정할 문제는 아닐 텐데 아까 보신 그 다학제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확실히 조금 더 환자에게 좋은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아무쪼록 치료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황달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황달 수치가 높으면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치료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뭐 수술적 치료라든지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도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들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간이 그만큼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하고 아까 VCR을 찍은 시간하고 시차가 좀 있었을 텐데 3가지 암을 가지신 그분은 지금은 뭐 어떤 상태입니까? 예, 지금은 중간에 한번 응급실로 오시긴 했지만 현재는 황달 수치가 여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저는 치료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항암 치료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 환자분 가족과 본인 생각으로는 너무 고령이시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두 쪽 다 이해가 또 가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ERCP라는 시술을 시작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시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몸이 되게 아파가지고 허리를 몸빼고로 진땀이 식은땀이 나고 이래갖고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요 명치가 아프셨네요. 예. 현재는 지금 이제 제가 넣어 놓았던 요 플라스틱 스텐트도 다 빼고 그죠? 그거 뺀 거는 이제 11월에 또 시술을 또 한 번 더 해하셔가지고 빼셨죠, 그죠? 이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요 안에 있는 거를 제거하고 안에 혹시나 협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았나, 또 담도에 찌꺼기가 다시 생긴 건 없나 그런 식으로 확인해보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시술을 마무리하셨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분 현재의 지금 컨디션, 몸 상태, 뭐 증상 이런 게 중요한데 좀 어떠세요?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특별한 건 없으시죠? 특별한 건 없고. 그래 집에서도 나이가 있으니까 기력이 빨리 안 돼. 네. 그래 이제 본인이 뭔가 술 담배를 또 많이 해요. 네. 이거 잃으려고 같이 들어오셨구나. 담석에도 안 좋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간 건강에 네.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끊으셔야죠. 예. 맞습니다. 끊으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하시면 부탁하기는 한 5년만 생존해 계시라. 5년 후에는 모르겠고 네네, 알겠습니다. 5년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 말씀대로 네. 당부대로 이제 술 담배 좀 끊으시고 예. 이렇게 하고 좀 오늘 작정하고 오셨네. 사모님하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걱정되면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꼭 끊으세요. 그러니까. 예, 제가 CT 가지고 오신 CT 내용을 조금 미리 봤습니다. 이미 이 돌이 있어가지고 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도 보면은 담도에 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담낭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담낭도 떼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내려가는 길이 이쪽인데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이쪽밖에 없는데 이쪽에 돌 때문에 이제 황달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떼기 전에 이미 있었나요? 예. 이미 조금 보이네요 보니까. 예. 수술 받고 나서도 이게 황달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네네. 피 검사를 했는데 네네. 속도 여전히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약 먹고 있었는데 네네. 한 일주일이 넘어도 그렇죠. 여전히 네. 그렇고 네네. 점점 눈은 노래지고. 네네. 보시면 요 수술 전에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보면요 쓸개가 존재하고 쓸개가 많이 부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면 쓸개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는 돌이 어디 있냐면 요 많이 위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여기 있는데 수술 이후에 찍은 CT에서 보면 내려와 있죠. 그렇죠. 이제 환자분이 보시기에도 확연히 보이죠. 자, 이래서 이런 원위부 담도에 이렇게 이제 막혀 있는 이런 돌은 ERCP라는 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죠. 오늘 치료 잘 받으시고 시술을 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직 다 나으신 게 아니고 치료를 계속 좀 받으셔야 하나 봐요. 바로 시술을 가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조금 힘들어요. 네, 참아주셔야 돼요. 예,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으실 때는 이렇게 반응은 하시지만 가수면 상태에서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AOV가 이제 정면 12시 정도에 위치하도록. 자, 여기서 조영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조영이 안 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담도 결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넣어놓고 절개도 옹어놨게요. 이렇게 찢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담즙이 나오는 게 관찰이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시죠? 네네. 그 전에 보면 좌측으로 옆길로 새는 부분이 보이는데 저 부분이 가다가 끊겨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저 부분이 담낭 절제술로 인해서 담낭이 사라진 그런 담낭관의 모습입니다. 아유, 근데 이거를 기억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잘 다행이네요. 보시면 저게 이제 제가 이거 끌고 내리는데 이 담도 끝에 돌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제 CT에서 보는 병변하고 동일한 그런 크기의 돌이 보입니다. 이걸 잘 보시면 돌이 아마 빠져나갔습니다, 방금. 네. 자, 다시 오프하고. 혹시 준비한 게 보선이면 보선해도 됩니다. 아이고, 빨리 끝내야겠어요. 이거 얼마나 걸리죠? 예, 보통은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뺄게요. 네. 담도에 있던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래, 안 아플 수가 없겠다, 그죠? 돌이 나왔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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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 수고하셨고, 여기 이제 지금은 시술 직후라서 많이 아프신데, 여기 저희가 이제 수액을 충분히 드리고 하면은 내일 아침쯤에는 이제 호전이 되거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진통제하고 그렇게 저희가 처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환자분도 고생하셨네요. 이거 영상 보면 놀라시겠다. 진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시네요. 아직 일이 남았나 봐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 지금 그 ERCP 시술을 마치고 시술한 환자들에 대해서 내시경 결과 시술 시 발견했던 그런 특이 사항에 대한 판독을 넣고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었던 환자들이 예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특히나 우리 담도암 같은 경우는 담도암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변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나면 거의 완치에 가깝도록 재발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해서 또 조기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까지 연결된 환자분들, 그런 환자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 네. 뿌듯하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당도암의 장기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면 그렇다면 암이 되기 전에 발병하기 전에 병을 발견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제 주로 그런 부분들, 그런 환자분들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 조기 진단도 해주시고. 아, 그러니까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 그 뿌듯함 때문일까요? 이렇게 직업 만족도가 높으셔서 그런지 환자 면담 시간이 편집된 걸 감안해도 엄청 깁니다. 예, 기본 10분은 되겠던데 원래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 담도와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도와 췌장의 위치, 해부학적인 위치와 그리고 이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려야지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유명인들 뭐 탤런트 김영애 씨라든지 축구 선수 유상철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유명을 달리하셨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런 뭐 투머치 토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환자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일 것 같아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이 ERCP라는 시술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 가수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위내시경이랑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예. 하는 방법은 그리고 이제 수면을 하는 방법도 위내시경 검사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위내시경 검사와 다른 점은 위장과 십이지장을 관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십이지장의 위치에서 담도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액세서리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담도로 올라가서 조직 검사도 하고 만약에 돌이나 담도암으로 막힌 부분이 있다면 그 막힌 부분에 치료까지 하고 이런 종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이 들어가네요. 네. 이 위장은 공간이 넓으니까 이 내시경으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 담관은 혹시 지금 직경이 얼마나 되나요? 굉장히 좀 그냥 예상으로는 좀 좁을 것 같거든요. 거기로도 이 내시경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상당히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실제 담도의 정상적인 담도의 폭은 7mm, 그러니까 0.7cm 이하라고 합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담낭 절제술 이후에도 총 담관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늘어나게 되더라도 7mm에서 11mm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이고 11m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건 병적으로 확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아진 담도로 들어가서 저희가 담즙이 잘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돌이 보이면 돌을 바스켓이라는 어떤 그런 액세서리를 통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네. 왼쪽 사진은 그 담도 중간에 총담관 중간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검고 둥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위가 바로 담도 결석이 있는 부위고요. 그 담도 결석을 바스켓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포획을 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런 식으로 담도 결석을 제거하고 난 뒤에 담도 결석이 사라진 형태의 정상적인 모습의 담도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하면 바로 퇴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위내시경도 받고 나서 바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 바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기도 하는데요. ERCP라는 시술은 시술 후에 시술 후 췌장염이라는 것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염 관리를 하루나 이틀 정도 한 다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시술 받은 환자분은 담석 치료를 아마 두 번째로 이렇게 받는 거라 하던데 그러면 재발이 자주 잘 된다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영상에서 보셨던 젊은 남자 환자분은 담도 결석이 재발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담낭에도 돌이 있었고 담도에도 돌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담낭 절제술부터 먼저 받으셨는데요. 담낭 절제술을 받고 난 이후에도 환자분은 지속적으로 담낭 절제술 이전에 황달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담도에 결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ERCP 시술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담도 결석의 재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통계를 보면 담도 결석이 발생했던 환자들의 5년 이내 거의 3분의 1 이상에서 재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인에서 담도 결석이 재발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래? 한국인에게 재발률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네,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 민물회를 많이 드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물회에 살고 있는 간흡충, 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들이 우리 몸에 담도로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도 내에서 살면서 담도의 모양을 변형시키는데요. 그러면서 담도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확장된 담도 내에서 결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는 담도의 그 십이지장 유두부 근처에 개실이라고 하는 병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개실이라는 것은
그 12진장 점막 뒤에 근육층이 약해짐으로써 그 근육층 사이로 점막이 함입이 되면서 마치 동굴처럼 들어가는 그런 구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담도를 외부에서 눌러서 또 담도 결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담석 제거를 2번이나 한 저분도 앞으로 이 좀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면은 좀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은 담낭 결석을 제거한 이후에 또 총담관 결석도 내시경적으로 제거를 하셨고요. 물론 관리를 잘 하시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막연하게 이제 말고 담도 결석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그냥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사 하는 건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담도 질환 예방하는 방법들 차트에 미리 담아봤거든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볼게요. 오, 처음부터 좀 힘든데. 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배부르지 않게 드세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요즘 찔리네요. 되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뷔페 가고 막 이런 걸 막 그 생각하고 한번 갈까 했는데 요새는 위가 안 되니까네. 뷔페는 오라도 못 가겠어. 요새는 나는 지금 확실해. 이제 안 지금이 딱 좋아 그런 데서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젊었구나. 그때 한 숟가락 더 먹으면은 그 내내 막 후회. 두둑하고. 옛날에 안 먹고 오면 그 생각나고 이랬는데. 고문이야. 근데 이 과식이 선생님 왜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배부르게 많이 드셔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담도 내에서 콜레스테롤 결성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거 안 그렇다고 되지. 또 굶으면 안 돼. 이거 또 어렵네. 굶는 다이어트는 아니, 하지 안 마세요. 돼요. 이건 뭐 사실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만 네. 이것도 안 좋나 봐요. 안 좋죠. 네. 우리 여성분들 많이 뭐 다이어트 하면 일단 굶고 보자. 맞아.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이거 안 좋습니다. 다행히 이건 지키기 쉬운 약속이네요. 네, 금식을 하시게 되면 금식을 하는 동안에 담즙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담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난 담낭 안에서는 담석 형성이 잘 되게 됩니다. 혹시 밥을 안 먹어도 말이죠. 끈 같은 걸 씹으면서 계속 담낭이 먹는 것처럼 흉내 낼 수 있을 때 끈 같은 거 씹어도 되나요? 실제로 그 껌을 씹는다고 해서 담낭의 수축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음료라도 물이라도 드시는 것이 담낭 수축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담낭 거는 좀 똑똑하네. 네, 똑똑한. 멍청한 줄 알았더만 아니네. 그러게요. 우리 몸을 속이는 게 쉬운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예방법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민물고기는 푹 익혀 드세요. 네,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흡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담도의 모양의 변형을 가져와서 담도 결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담도 결석보다는 담도암의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민물고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회는 바닷물고기로 먹는 걸로. 네, 자 다음 예방법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금연, 금주. 이건 진짜 빠지는 법이 없네요. 아까 그 아내분도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그래. 술, 담배 안 끊는다고. 사실 흡연은 거의 모든 암의 원인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같은 경우는 알코올로 인한 만성적인 간염을 일으키게 되면 만성적인 간염 환자에서 담도암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 배부르지도 마라. 뭐 그렇다고 굶지도 마라. 술도 먹지 마라. 쉽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 예방법입니다. 이거라도 꼭 해야겠네요. 이게 연관이 있구나. 가족력이 있다면 검사하세요. 이게 정기 검진이 우리가 뭐 이렇게 나이마다도 하고 하잖아요. 이 담도도 선생님 해당이 되나요? 국가 건강 검진에? 네, 담도암을 조기에 검진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의 이상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선별 검사로 그나마 추천드리는 방법은 복부 초음파가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 간도 볼 수 있지만 간 안에 있는 담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암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간내 담도의 확장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 담즙이 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혹시 간이 안 좋아도
이 담석이 잘 생길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별로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이거 친구를 좋은 인물만 네, 확실히 애주가들이 간을 잘 챙기거든요. 챙겨야 자, 제대로 헛가진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헛가진가, 헛가진가, 헛가진가. 네, 이 담석에 관한 질문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나 X로 답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간이 안 좋으면 담도 질환이 생긴다. 하나, 둘, 셋.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요, 확실합니다. 술이 안 좋다 그랬으니까. 아까 좀 전에 아까 그 제가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네. 간에서 쓸개에서 담도로 뭐 가는 길을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길 중에 하나만 걸리도 그건 안 좋겠지. 그렇죠. 간암에 있는 분들 중에 뭐 담도가 깨끗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죠. 알겠어요. 네,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부터 전원 정답이네요. 야. 이게 아무래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점도 있고 그 실제로 B형 간염, 만성적인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담도암에 이완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진짜 간을 챙기는 만큼 담도에도 관심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담도에 돌이 안 생긴다. 이건 알겠다. 하나, 둘, 날 따르라. 이번에도 세 분 다 오해요. 네.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껌 씹는 거 했을 때 물 먹으라 했거든. 잘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로가 맞아요. 네, 제가 또 시골 살잖아요. 그래서. 예, 내과에 가면요 돌도 깎입니다. 네. 물이 흐르면 그렇죠. 돌이 맞아요. 깎이더라고. 네, 네. 네. 돌이 깎이다 또 바다에 가서 모래가 모래가 되듯이. 시적이에요. 자, 과연 이 맞습니까? 시적인 정답이 맞을지.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뭐 큰일인데. X입니다. 이 시적인 감성이 오답이었네요. 아까 물 많이 먹으라며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 환자분들이 많은 경우 돌이라고 하면 요로결석과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그렇지. 요로결석은 맥주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가 요로결석은 우리 소변이 지나가는 길, 이제 콩팥에서부터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요관이라 하고요. 그 요관을 지나서 방광에 이제 소변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발생하는 돌을 요로결석이라 하고 담도에 발생하는 돌을 담석이라 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을 많이 드시고 또 뛰고 하면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담도에서 발생하는 담석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차이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헛가진가로 두 가지 문제도 잘 풀어봤습니다. 오늘요 이렇게 이 췌장 담도 내과 전문의이신 우리 이진우 과장님 모시고 우리 담도 건강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100번을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다. 이런 게 하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양성의 질환인 담도 결석보다는 담도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담도암은 조기 진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뭐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반복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담도암이 아닌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 그리고 항상 의심하는 그런 자세로 병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지킴이 공개클리닉 웰 오늘도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유익한 정보 가득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소식들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봐요.